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충남지사에 대한 공천 신청을 오늘 하루 추가로 더 받습니다. 자, 그동안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과연 오늘은 이 접수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김태흠 충남지사와는 달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도 확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 관심사인데요. 자, 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 지금까지는 버텼지만 오늘 하루 또 기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접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근 10년 사이에 던졌었던 가장 큰 정치적인 승부수인데 네. 말하자면 이제 지도부한테 시험 문제를 낸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답안지가 100점이나 90점은 안 됐지만 80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절윤 선언,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거기까지 갈 줄은. 네. 절윤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절윤 선언이 나왔는데 지금 워낙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좀 더 90점 이상 답안을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건 또 할 수 있는 요구예요. 네. 그렇지만 설령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0점짜리 답안지가 왔는데 지금 과연 포기를 하겠는가?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에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전체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의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이제 패배 선언과 다른 비슷한 그런 그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거를 석 달 앞둔 그 시점에서 과연 오세훈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의 전체를 책임지는 장수와 마찬가지 일선에 나가 있는데 네. 포기 선언을 하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이고요. 결국 오늘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선명하게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을 향해서 문제를 냈고 당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답변이 온 만큼 오늘 공천 신청을 접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 시장이 후보에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또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분들이 오 시장님이 등록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오 시장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개인 경쟁력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일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야 시장님의 그 문제의식과 책임감이 네. 경계선이 있을 테니까 어느 지점에 균형점이 있을 테니까요. 봐야겠지만 그것까지도 포함한 여러 옵션으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에서 보내준 이 입장 변화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당의 가시적인 변화와 실천을 더 요구하고 나섰죠. 그리고 또 선거도 판세가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결국에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향후 정책 그 자체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당선되느냐 마느냐 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저는 오 시장의 마음뿐만 아니고 장동혁 대표의 상응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오 시장이 오늘 내로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허 대변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변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 시장께서 그 원서를 내겠다. 이것 플러스 네. 아마 뭔가 상황이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 시장 측에서 원하는 왜냐하면 본선에 대해서 본인의 경쟁력 플러스 당이 좀 도움을 주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인데 네. 그와 관련된 당에 상응하는 반응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내로다가는 후보자 접수가 되는 상황 자체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안 그러면 오 시장 입장도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 입장도 또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거에 지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이게 누구와의 기싸움을 떠나서 지도부와 오 시장 양측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 맞거든요. 그렇다면 오 시장의 요구와 그 상응하는 조치가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오 시장이 공천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도부와 당 입장에서도 접수를 안 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플랜 B를 준비해야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대비한 플랜 B가 있다면 누가 될까요? 대안이라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플랜 B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패배로 가는 첩경이다라고 아,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1단계 승부수를 던진 게 절윤하자라고 하는 요구였었고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플랜 B 이전에 2단계 승부수를 던진 게 있죠. 그러니까 혁신 선대위를 구성해라. 이 얘기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윤 어게인 세력이 이선으로 후퇴해라. 그리고 인적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답하는지 마는지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플랜 B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벼랑 끝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오세훈 시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었다면 네. 이미 이전에 나왔겠죠. 아하. 그런 인물들이 경쟁이 됐었고 그 경쟁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저런 승부수를 던질 수도 없었다라는 측면이 아하.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 플랜 B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혁신선대위나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하나의 대척점으로서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플랜 B는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네네. 형태로든지 오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오세훈 시장이 2단계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정반대로 따지면 오세훈 시장이 2단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게 된다면 또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아하. 있기 때문에 저는 양당 간의 어느 한쪽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